우리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다닐 때 처음 가면 시술 전후 사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 시술 전후 사진에 담긴 비밀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너무 궁금하시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술 전후 사진을 확연히 구별되게 하면 정말 의사 입장에서도 좋고 환자 입장에서도 와 정말 이렇게 좋아졌어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고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시술 결정하고 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후 사진 표현이 잘 안 되는 사진들이 있어요. 그런 흉터가 어떤 게 있냐면 앞팀 흉터가 그렇고요, 인중 축소 수술 후에 생긴 흉터, 뭐 콧볼 축소로 생긴 흉터, 그리고 입꼬리 수술하고 나서 생긴 흉터, 이런 것들이 보통 유광을 나타내는 흉터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후 사진 표현이 정말 어려워요. 최근에 촬영 장비가 되게 발전돼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촬영 장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찍을 때 플래시가 탁 터지면서 찍혀요. 그러니까 유광은 더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진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런 사진 못 찍어. 그냥 일반적으로 의료 기록을 위해서 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전후 사진을 비교하려면 광학 사진을 특정한 각도와 빛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야지만 그런 흉터들이 표현이 잘 돼요. 하지만 환자분들한테 이 자세 취해보세요, 저 자세 취해보세요, 병원에서 사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막 포지션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 스마트폰 가지고 환자가 시술 전에 누워있을 때 막 여러 각도에서 내가 찍어서 그 전후 사진을 비교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핸드폰 사진, 뭐 스마트폰 사진은 제가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가 좀 밝기가 스스로 조절되는 자동 오토 기능이 있어요. 수동으로 꺼트리고 하면 뭔가 또 다 어둡거나 뭔가 조금 잘 밝기가 안 맞게 되고요. 그래서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포토샵을 했네, 빛의 각도를 다르게 해서 조작을 했네, 별의별 안티스러운 그런 댓글들이 달리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다음부터 그런 스마트폰 사진을 안 찍고 촬영 장비만 찍게 되니까 결국은 유광의 흉터들은 어떻게 돼요? 전후 사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데 환자분들이 어떻게 너네 병원 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했던 분들이 대부분 치료 결과가 너무 좋으셨는지 많은 곳에 글을 올려주셔서 그 글을 보고 믿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원에서는 흉터 시술로 많이 유명해져서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 최근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사진으로 표현이 또 잘 안 되는 거, 유광이나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공 사진도 잘 표현이 안 돼요. 왜냐? 모공을 치료하게 되면 0.1mm 단위로 크기가 변하기 때문에 이게 사진의 0.1mm 변화를 캐치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있거나 없거나로만 표현이 되니까 환자분들이 좋아졌다고 보더라도 조금밖에 안 좋아졌네 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공치료 전후 사진도 생각보다 전후 사진을 확연히 구별시키는 게 쉽지 않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정반대로 시술 전후 사진 구별이 잘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있죠? 색소 치료를 했을 때, 홍조 치료를 했을 때 색소는 어때요? 있거나 없거나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붉은 것도 어때요? 붉은 게 있거나 없거나로 명확하니까 이런 병변들은 상대적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나타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있던 병변이 없어지면 굉장히 좋아진 게 되는 거죠. 많이 엷어져도 많이 좋아진 게 되고 명확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술 전후 사진을 보고 만족도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치료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나 최근에 나온 비지아 7과 뭐 이런 플래시가 터지는 그런 장비들은 평광으로 사진을 찍어요. 즉 표면만 찍히지 않아요. 광학 사진처럼 피부에 한 밑에 슬라이스를 해서 밑에 한 3번째, 4번째 깊이까지 들어가서 슬라이스하게 찍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사진을 합치기 때문에 때로는 평광 사진이 안에 있는 혈관까지 다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밖에 있는 혈관들은 거의 다 제거가 됐으면서 안에 있는 혈관들이 보이게 되니까 치료가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평광으로 찍힌 전후 사진을 볼 때는 약간 안에 있는 붉은기가 보이더라도 시술 전후 사진은 실제로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보는 요령, 그리고 사진을 어떻게 봐야지만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나눌 때 시술 전후 사진을 보고 이 시술은 잘 된 시술이다, 안 된 시술이다를 평가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사진을 보고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시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닥터송에게 와서 상담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드릴게요. 닥터송의 피부 증문즉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카페 모두의 피부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데까지 답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피부가 알고 싶다 닥터손